안녕하십니까, 라이언 잡스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영상 위탁 상품 소싱에 이어서 상품을 좀 소싱하고 판매하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 위탁이든 해외 위탁이든 누구나 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 쉽사리 가격 경쟁을 피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썸네일 상세 페이지를 변경해갖고 가치를 때려 박는다고 해도 핵심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시면 위탁 판매의 최대 단점인 저마진 그리고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썸네일 상세 페이지를 변경해서 경쟁력을 만들어도 타 셀러 제품의 리뷰가 좀 달리는 순간 가격 경쟁이 시작되고 또 마진이 좀 줄어들어가고 10원 뛰기 싸움으로 향해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본인의 브랜드 아니면 사입 아니면 제조 아니면 좀 시장 가격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공급사한테 제품을 받아서 위탁 판매를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초보자 입장에서 사입하고 또 제조를 한다는 건 자본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또 이제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사리 좀 도전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평범한 위탁 사이트인 이 도매구 이 상품을 가지고 위탁 판매의 최대 단점인 가격 경쟁 저마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유료 강의에서 좀 나올 법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료 강의를 좀 무료로 듣고서 좋은 꿀팁을 얻어간다는 마음으로 좀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신다고 하시면 분명 대표님들의 고민이셨던 저마진 그리고 가격 경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실 수가 있고 또 확장을 시키신다면 시장을 하나 만들어서 독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좀 쌓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시장을 만들어서 독점 판매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강조를 하고 있는지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실현이 가능한지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분명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위탁 판매의 좀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도움이 충분히 됐다고 하시면 무한 좀 반복을 하셔갖고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셔갖고 실행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럼 자 바로 위탁 판매 1% 셀러들이 실행하고 있는 상품 소싱 그리고 판매 전략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카테고리 최적화를 통해서 같은 상품이라도 전혀 다른 상품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이 최적화라는 것이 이제 상품명에만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품을 등록할 때 여러 부분에 이제 적용되는 것인데 오늘은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릴 이 전략은 위탁 판매뿐만 아니라 저 비용으로 좀 사입을 했을 때도 적용되는 이야기니까 오늘 한번 내용을 확인하시고 좀 다양한 판매에서 이 전략을 좀 적용하셔갖고 상품 소싱 및 판매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모두도 이제 알고 있는 가장 흔한 이제 도매국 위탁 사이트에서 한번 상품을 좀 소싱하면서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전략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썸네일 상세 페이지만 변경을 해서 가치를 막 때려 박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본인 제품의 가격을 높여서 판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시장 가격이 너무 이제 저마진이면 결국에는 저마진으로 팔 수밖에 없다는 뜻을 뜻합니다. 하는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지 왜 카테고리 최적화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선반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걸 바로 네이버 쇼핑 검색에 검색을 해갖고 나오는 제품들을 가지고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상품이죠. 같은 상품이고 이 카테고리도 다 동일합니다. 이게 카테고리인데 코너 선반 진열대 다 같죠, 카테고리가.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 같은 상품인데 여기에서 이 9,350원이 가장 최저가인데 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라면 판매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될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다 다른 셀러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소비자가 이 제품을 검색을 했을 때 이 선반이라는 제품을 검색을 했을 때 이 제품들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최저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제품을 판매할 때 이 시장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장 가격이
지금 9,350원인데 이 가격보다 비싸면 안 팔립니다. 예,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제가 카테고리 최저가가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 썸네일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카테고리 최적화, 이 카테고리를 최적화하고 본인 제품이 경쟁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후에 썸네일 상세 페이지를 변경해도 충분합니다. 또한 이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본인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제품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과연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좀 딥하게 보시나요? 저는 제품을 구매할 때 사실은 상세 페이지를 엄청나게 좀 디테일하게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뭐 특히 뭐 전자제품도 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에 대한 스펙만 맞으면 그냥 사는 거지, 그 제품의 뭐 기능, 뭐 셀링 포인트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전반적으로 전 체크를 하진 않거든요. 예, 오히려 저 같은 소비자들이 디테일하게 보는 그런 소비자들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이 상세 페이지 썸네일이 물론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기본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 상세 페이지는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위탁 판매도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제 상세 페이지가 뭐 엄청나게 타 경쟁사에 비해서 굉장히 스페셜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테고리 최적화입니다. 이 카테고리 최적화를 통해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좀 만들어 놓고, 또한 더 나아간다면 이제 시장을 좀 개척해서 독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건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말만 하면 이 카테고리 최적화를 통해서 어떻게 시장을 만들고 어떻게 독점 판매를 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고마진을 유지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이 드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만 하면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품을 하나 예시를 들면서 제가 디테일하게 오늘 카테고리 최적화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동형 수납 선반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제가 이 카테고리 최적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의 지금 용도가 지금 생활 건강 카테고리 아니면 주방 카테고리로 보이시죠? 예, 왜냐면 이게 주방 선반으로 보이시니까, 예, 이게 주방 선반 카테고리로 아마 보이실 겁니다. 예, 이 상세 페이지를 봐도 대부분 주방 용품들이 이렇게 수납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접이식이고 상품 자체는 굉장히 좋죠. 예, 확실히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점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대부분의 이제 셀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제품을 당연히 이 용도에 맞게, 즉 주방 용품들을 좀 적재할 수 있는 선반으로서 판매를 해야겠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위탁 판매에서 이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제품에 대한 용도를 바꿔서 아예 카테고리를 변경을 해서 경쟁자가 없는 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씁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형 폴딩 바퀴 수납 선반 이렇게 쳐보시면 제품들이 바로 나오죠. 예, 이 제품만 해도 벌써 2,300개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카테고리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생활건강, 수납 정리, 이제 생활건강 카테고리에 다 매칭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이. 예, 대부분 다 용도가 주방 선반 용도로 좀 다 보이죠. 썸네일도. 자, 이렇게 보였을 때 이 상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렇게 같은 제품, 같은 카테고리라면 결국에는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제품을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 봐야지 정확하게 이제 가격을 좀 알 수가 있겠지만, 딱 보이면 육안상 이 12,300원, 이 12,300원이 가장 싼 걸로 보이시죠? 그러면 대부분 소비자가 이 주방 선반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 제품이 나온다면 최저가를 선택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의 가격이 지금 14,000원, 13,000원이에요. 14,000원, 13,000원입니다. 근데 보시면 12,300원,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죠. 즉 이 시장에 들어가면 진짜 저마진 아니면 진짜 역마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이제 상위 셀러들, 상위 위탁 판매 셀러들은 이 제품을 꼭 이 주방 선반으로 쓸 필요가 있겠냐라는 의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제품을 꼭 주방 선반으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 제품을 사무실 접이식 선반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경쟁자가 좀 다소 적은 이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는 경쟁자가 있는 시장으로 들어가셔야지 이 제품의 마진을 높여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썸네일을 보면 누구나 주방 선반
주방 카테고리 아니면 생활건강 카테고리로 갈 거예요. 갈 수밖에 없죠. 이 썸네일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하지만 이제 좀 상위 셀러들은 이 제품을 사무실 접이식 선반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아니면 창고 접이식 선반으로 사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게 보시면 한번 제가 쳐볼게요. 사무실 접이식 선반 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1페이지에는 이 같은 제품들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본 이 제품이 없는 거예요. 보시면 카테고리도 가구, 인테리어, 수납 가구, 선반이죠. 카테고리가 아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즉 이 카테고리에는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마진을 스스로 결정을 해갖고 고마진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를 아예 변경을 해버리면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와 아예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자가 주방 접이식 선반 그리고 사무실 접이식 선반 이렇게 카테고리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키워드로 검색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주방 접이식 선반을 사고 싶어 하면은 당연히 주방 카테고리에서 결정이 날 거예요. 그 상품은. 근데 그리고 뭐 사무실 이제 접이식 선반을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당연히 사무실 관련된 선반을 검색하게 될 겁니다. 이 소비자들이 이 같은 제품을 다른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능한 겁니다. 예, 즉 다시 한번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예 이 제품의 용도를 변경을 해갖고 카테고리, 경쟁자가 조금 적은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판매를 해버리면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마진을 책정을 해서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되시면 돈을 버실 수 있는 겁니다. 위탁 판매로도 충분히.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충분히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카테고리 최적화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제품의 용도를 좀 변경을 해서 경쟁자가 적거나 없는 이제 카테고리로 진입을 해서 고마진으로 상품을 판매를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예시를 들면 제가 4년 전에 이제 온라인을 시작을 했을 때 좀 팔로우업을 했던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품이 예시를 들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접이식 세차 바구니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 제품을 보시면 이 제품의 카테고리가 이 제품입니다. 이거 도매국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이 지금 생활 건강 카테고리에 매칭이 돼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캠핑 시장, 코로나 때문에 이제 캠핑 시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판매를 할 줄 아는 셀러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 아예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 매칭을 시켜갖고 판매를 해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냈던 예가 있습니다. 즉, 이 제품을 뭐 캠핑 아니면 낚시, 뭐 예를 들어서 접이식 낚시 바구니, 낚시 바구니,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 해당 제품을 매칭을 시켜서 판매를 해갖고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왜냐면 아까 보셨죠? 그 접이식 세차 바구니에서 이 제품의 가격은 9,0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서 4만원에 완전 마진이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차이 나죠. 이런 마진으로 판매를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제품의 용도를 바꿔서 아예 카테고리를 새롭게 좀 매칭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상품이라도 아예 가격을 좀 다르게 책정을 해서 본인이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카테고리를 아예 변경을 해버리면 소비자들은 이제 세차, 접이식 바구니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이 생활건강 카테고리에서 검색을 하실 수밖에 없고, 또한 이제 그 낚시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캠핑용품, 이 캠핑 뭐 접이식 바구니라든지 아니면 낚시 접이식 바구니, 이런 제품을 좀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결국에는 이 스포츠 레저, 이 카테고리에서만 계속해서 검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노려갖고 이런 전략을 사용하셔갖고 같은 제품이라도 전혀 용도를 아예 변경을 해갖고 이렇게 고마진으로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카테고리를 변경을 해놓고 매칭을 시켜놓고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썸네일하고 이제 상세 페이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 이 세차 바구니를 용도를 이제 낚시나 아니면 캠핑 쪽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매칭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도 이제 세차 용품이 아니라 캠핑을 위한 아니면 낚시를 위한 용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세 페이지라든지 썸네일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썸네일하고 상세 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카테고리입니다. 예, 경쟁자가 없거나 아니면 거의 없는 그런 시장에 들어가서 아예 제품의 용도를 바꿔서 같은 제품이라도 고마진으로 팔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꼭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카테고리 최적화, 카테고리를 변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방금 이 세차 바구니에서 완전 다른 뭐 접이식, 뭐 캠핑 바구니 아니면 접이식 낚시 바구니가 나오면서 아예 새로운 시장을 좀 창출해서 좀 고마진으로 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표님들도 분명 이 도매매 여기서 굉장히 흔한 제품이라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용도를 변경해서 카테고리를 아예 변경해서 좀 상품을 업로드하면은 이제 뭐 가격 경쟁이라든지 이제 저마진 이런 위탁 판매의 최대 단점을 극복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카테고리 좀 최적화를 통해서 제품의 마진을 높이거나 또 더 나아가서 좀 시장을 창출해서 이제 독점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위탁 판매를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